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완전 쑥대밭이 됐네요. 예, 트럼프 대선 후보의 발언도 있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워낙에 반도체 시장 생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똥볼을 차고 있었는데, 하여간에 대선 후보들끼리의 이런 반도체 죽이기 굉장히 좀 발언이 심하게 나오면서 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복구하긴 했다지만 그래도 워낙에 장중에 있었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충격파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자, 살짝 이렇게 실적을 좀 보자면 어제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6.6%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뭐 몇 조 원이 우습게 날아간 상황이고요. 무슨 뭐 강경책을 트럼프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중국 쪽에 이 엔비디아의 우수한 기술력이 들어간 칩을 갖다가 판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쪽에서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MS라든가 뭐 다양한 그 페이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 얘네들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다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연산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반도체가 굉장히 고성능으로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어떤 이용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저장을 하고 그걸 또 재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리인데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해요? 엔비디아의 최신 그 기술력이 들어간 그래픽카드 GPU 같은 거는 중국의 절대 반출 금지다. 만약에 이거 위반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신규 칩이잖아요. 새로 개발해낸 칩이 되는 거고 이 칩에 들어가게 되는 HBM이라든가 고성능의 더 반도체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게 당연한 시장인데 이런 시장 자체의 중국 진출을 우선은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게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이 트럼프 후보는 이제 한술 더 뜨죠. 중국 시장 진출 같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들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노망이 났는지 우리랑 일절 상관도 없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금을 무자비하게 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TSMC를 직격을 합니다. TSMC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반도체 업체고 그 다음에 TSMC의 국적이 이제 대만이잖아요. 대만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다가 왜 남의 나라 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TSMC가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쪽에 생산 설비를 갖추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금 지원을 해주겠다.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고 자국 반도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외국 기업이라도 우려 집단이 아니면은 미국 안에서 공장 지었을 때는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딱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TSMC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야, 얘네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돈 되는 때까지만 일을 할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호구짓을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빤스런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한테 애초에 보조금 쥐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거 다 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10년지 대계를 먼저 세워놓잖아요. TSMC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암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지금 거점을 북미 쪽으로 잡아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 북미 투자를 위해서 뭐 몇십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땅도 사놨고 뭐 자재들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우호적으로 봤을 때는 밀당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자, 대만이 부자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TSMC는 대만이라는 부자 나라 안에서도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버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금을 얘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
자,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뜯어오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시시각각 맨날 뜬 눈으로 이제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너네 우리가 그렇게 수고스러운 짓을 하는 거를 모르냐? 야, TSMC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혜택 받는 것만큼 대만도 우리나라가 지켜주는 방위비를 더 내. 그러면 내가 눈 감아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지금 공약을 내보내면서 국가 간에,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TSMC 주가도 8%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순환매다. 대형주들이 워낙에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일시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작은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큰 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한 대형주들의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프로그램상에서 인지를 하면, 당연히 이제 중소형 주 중에 혹은 바이오 쪽이나 뭐 다른 유망한 쪽으로 이 자금을 이동시키자라는 어떤 흐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산업군 전체를 직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어제는 손 쓸 틈도 없이 반도체 관련된 모든 종목들 거의 무너지다시피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폐장 이후에 시간 외에서는 2.41% 이제 반등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내일의 또 시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ASML 네덜란드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에다가 반도체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12.7% 하락을 했습니다. 12.7%. 그러니까 시총의 10분의 1이 증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시간 외에서 1.22%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AMD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 하락했고요. 지금 그나마 초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TSMC가 6%, 7%, 8% 하락을 했는데 선방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ASML, AMD, 그 다음에 ARM, ARM, 영국 기업이죠. 9.5% 하락했고,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텔, 지금 우리의 어떤 반도체 투자에 완전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인텔만이 유일하게 0.35% 상승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바보가 오히려 트럼프의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다를 것도 없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저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 엔비디아 시스템의 마이크론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단의 벤더잖아요.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려고 하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대형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어떤 흐름으로 중장기적인 반도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오늘 영상 속에서 꼭 확인해 가시고, 우리가 언제 샀을 때 저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대략적인 기준을 얻어가실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속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뉴스가 떴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 통과 소식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그 퀄 테스트는 통과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 다음 분기부터 공급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늦어도 이제 10월 중부터는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이제 떴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시겠죠. 다들 확인하고 계실 거고, 이 WCCF 테크라는 사이트가 얼마만큼 공시적이 있는지 뭐 저도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외신에서 소문으로만 돌고 있었던 HBM 테스트 엔비디아 쪽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식적인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확인이 된 어떤
내부자의 얘기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이렇게 함부로 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이 HBM3E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의 자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혁신이고요. 드디어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HBM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는 아니고 공식 발표는 아니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삼성전자 쪽에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HBM3 지금 현재까지는 뭡니까? HBM3 8단이 이제 주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HBM 12단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목숨 걸고 4분기 중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실리콘 타입의 새로운 방식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중간에 또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급부에 서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구만전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굉장한 뉴스가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HBM4입니다. HBM3는 말 그대로 HBM의 3세대 적층 구조에 이제 얼마만큼 많은 D램을 올려서 납품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HBM4는 이거보다 더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더 저전력으로 더 많은 메모리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신기술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은 경쟁은 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HBM3E가 삼성전자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해답이 오늘 외신에서 지금 일부 유출이 됐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충분한 근거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BM이 불러오는 이 후폭풍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HBM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이 HBM의 시장이 커지면은 뭐가 귀해집니까? 일반 메모리, 우리가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가치가 또 폭증을 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HBM 수요 증가율은 올해 작년 대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HBM을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중국 쪽에 이거를 판매를 못하게 하게 하니 이런 얘기는 다 제껴두고요.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고객사만 해도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 있다. 이런 얘기를 엔비디아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공급은 만약에 HBM 100개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얘기하는 겁니다. GPU는 100개 정도의 주문이 밀려 있는데 지금 찾아오는 고객들은 200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00명이 우리는 데이터 센터 확충이 급하니까 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점프를 할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고객사들 중에 한 명도 놓치기가 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PU의 핵심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을 빨리빨리 생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혼자 감당하고 있던 HBM 생태계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기업이 보조 형식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고 있었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요구에 부합하지는 이때까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HBM3E 단계부터는 이제 품질 테스트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한 생태계 축을 또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야, 그런다고 하이닉스 점유율을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기죠. 당장은 못 이깁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4 기술을 갖다가 시험 생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4 단계를 먼저 선진입을 하면서 또 새로 나올
엔비디아 GPU 칩에 대한 대응을 제일 선제적으로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맨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발짝에서 한 발짝 정도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약간 미친 사람들 집합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뺏어와 하면 ACBM4부터 뭐 지금 따라잡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어떤 퀄리티에 얼마만큼의 엔비디아 요구 조건을 충족을 시켰기에 해외 외신에서 저런 단정적인 기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두 발 정도 뒤쳐져 있던 HBM 전쟁에 한 발짝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부터 참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는 뭐냐? HBM 수요 증가율이 올해 200%를 육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자, 고성능 메모리, 우리가 쉽게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개의 기판에 예전에는 한 개씩 들어가던 메모리 칩이었어요. 메모리 칩.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D램이라고 했었어요. D램. 삼성전자는 D램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했다. 실적이 몇 년 동안 안 좋았다. 왜 그렇습니까? D램에 재고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주문 후 생산이 아니라 선생산 후 발주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D램은 꾸준하게 맨날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 물량의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던 입장이었어요. 자, 근데 코로나도 오고 뭣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수요를 예측을 잘 못했을 수도 있죠. 재고 물량이 쌓였고 이게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에 암흑기가 찾아온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뭡니까? 고성능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엔비디아 입장과 그 다음에 AI의 태동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이 데이터 센터 그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 한 대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뭐 몇 천억 개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한테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몇 천억 개의 정보를 갖다가 A라는 회사에서 이걸 보관을 한 다음에, 그죠?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한 다음에 이걸 인공지능한테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새로 이게 유입을 시키려면은 이 저장 장치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걸로 여러분이 예상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연산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고, 이 조그만한 기판 안에서 최대한 많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한 거냐? D램 메모리 칩을 위층으로 쌓는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판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방법보다는 이 기판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서 적층 구조의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서 이거를 하나의 메모리 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전력 소모도 덜하고 훨씬 더 작은 공간에 많은 반도체를 우겨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HBM 형식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HBM 형식의 어떤 새로운 반도체 이 플랫폼 규격을 만든 회사가 SK 하이닉스고요. 그러니까 D램을 4단을 쌓았다가 6단을 쌓았다가 8단을 쌓았다가 지금 12개를 쌓습니다. 12개. 이거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고성능 메모리 칩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D램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12개 분량만큼의 연산을 한 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D램이라는 규격화된 반도체를 갖다가 이거를 합체를 시키는 형태가 HBM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HBM3E 12단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쌓아놓고 있던 D램에 12개 분량이 HBM 하나에 필요하다는 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랑 동일합니까? D램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HBM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D램의 재고 물량이 소진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 D램인데, 이 D램 재고 물량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HBM이 이 D램 소진에 엄청난 돌파구가 되면서 D램 재고 물량도 당연히 소진이 될 거고요. 향후에 D램의 판매 물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훨씬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D램의 강자인 삼성전자가 이때까지는 적층 구조의 HBM, 뭐 장비에 관련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적층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만한 그 가시밭길을 다 지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에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값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D램을 활용한 HBM 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할 수 있다라가 되는 거고, 이 D램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HBM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HBM 가격이 비싼 이유는 GPU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GPU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도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HBM을 추가 생산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HBM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HBM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누가 부담이 됩니까? 최종 구매자도 부담이 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독점 구조일 때는 하이닉스밖에 HBM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얘네의 가격에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 나왔죠? 마이크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하이닉스에다가 그렇게 비싸게 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오케이, 야, 드디어 하나 뚫렸다. 이제 숨통 튀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가격 경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벤더사를 하나 두는 것보다는 두 개 두는 게 낫고요. 벤더사를 두 개 두는 것보단 삼성전자라는 공룡 기업이 추가 벤더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가격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잡는 그런 시너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들어와요. 자, 삼성전자도 들어오게 되면 3대 1의 각축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점유율을 뭐 당장 뭐 역전을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는 태부족 이 상황에 시달리던 물량에 대한 HBM 물량에 대한 확보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갖다가 벤더사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조금 조정된 가격으로 HBM을 안정적인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삼성전자 퀄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일석이조죠. 똑같이 세계 최고의 어떤 메모리 칩 판매 업체인, 그렇죠? GPU 판매 업체인 엔비디아의 직접 고객사로 이제 등재가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HBM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D램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D램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쇼티지라고 하는데, 이 쇼티지가 점점 심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D램 가격이요, 또 올라갑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D램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계속 증설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혹은 미국 쪽에 뭐 세금 혜택만을 바라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가장 베이스를 차지하는 산업부터 이제 HBM 퀄 통과가 됐으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사업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 외신 어떤 정보가 만약에 확정된 정보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역사가 바뀔 만한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가 터졌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정확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미국 시장의 정책적인 발언으로 인한
이 주 어떤 공룡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이벤트의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도 똥볼을 찾고 이때가 차왔었고 트럼프 후보도 뭐 자국 우선주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업과 정책의 문제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 대 정책의 문제로서의 어떤 지금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정책 대 정책의 이슈거리를 갖다가 기업을 볼모로 잡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 불똥이 한국에도 올 겁니다. 네, 한국에도 오는데 당연히 이 삼성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할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고 텍사스에도 짓고 있고 삼성의 이제 보조금에 관련해서 조만간 이제 주 정부 그리고 연합 정부와 관련한 이제 회의, 구체적인 회의가 들어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공장에 투입하는 총 투자금의 15% 가까이가 미국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조 원짜리 공사인데 15%면은 최소 몇 조 원의 세금 혜택을 지원을 받으면서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쌓아놓은 돈이 300조인데 뭐가 문제냐 일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몇 조 원이요. 이게 영업 이익으로 따지면은 1년 농사를 어떤 기업한테는 10년짜리 영업이익도 1조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보조금을 무난하게 지원받으면서 미국 내 생산 설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뭘 가지고 딴지를 겁니까? 얘네한테 세금 지원하지 마. 분명히 이 얘기 또 나옵니다. 네, 대만한테 지금 하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겠죠.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자, 이런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정책 대 정책 간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올 11월 지나면 바로 얘기 나올 만한 건덕지입니다. 단단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일 뿐이지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만한 사항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시장에 모든 지금 역량을 쏟아부을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산업 생태계 한번 마련이 되면은 이 한번 타고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뭐 백지화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사지 마라. 피처폰 사라. 스마트폰 사면 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피처폰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버리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이 우리 일상에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초기 단계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인공지능 이용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를 뭐 일시정지시키고 후퇴를 시킨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흐름은 쭉 우상향 쪽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 명약관한 사실인데 이 와중에서 정책적인 갈등, 이 갈등이 일어날 여지는 충분히 지금부터 발현이 되고 있고 이 갈등이라는 게 해결책이 없는 갈등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젠슨 황 엔비디아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TSMC 대표 같으면은 TSMC를 갖다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뭐 굴욕감을 줄 정도로 올가맨다. 미국 백지화 시키겠습니다. 공장. 네. 들어오면 나가면 되는 거죠. 뭐. 미국 공장 굳이 지을 필요 없잖아요. 얘네 손도 커가지고 반도체 정밀 공정 같은 거 교육시키는데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천성이 우리나라 동양인들보다 굉장히 좀 루즈하고 게으른 측면도 없지 않아가지고 그쪽 윤리 인식 교육시키는데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미국 가가지고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지대에서 공장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 본토에다 짓겠다라고 했던 움직임을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금 뒤바꿔 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전체적인 미국 정부의 신뢰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가 강경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막판까지 그러니까 극한으로까지 가는 거는 서로가 창피한 일이고 쪽팔린 일이 될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이벤트성의 어떤 악재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엄청난 쇼크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일시적인 대폭락, 이거는 어떤 반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제는 뭐 버리고 이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보다는 정책을 내놓는 오야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어떤 강경 발언에 의한 일시적인 개미 털기의 어떤 이벤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하락을 막아내고 200원이지만 0.23% 상승을 지켜냈다는 얘기는 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폭삭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는 그 악재를 이겨낼 만한 재료가 남아 있었고, 그게 이제부터 상승을,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조만간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뭐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E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관련된 외신 자료까지 보여드렸고, 그러면 오늘 뭐 떨어지는 낙엽, 그러니까 폭우를 피해갔지만 내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대응 전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종목 분석 원하신다면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삼성전자라고 이제 누가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오늘 새벽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박살나니까 삼성전자 오늘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오늘 삼성전자는 큰 하락의 어떤 역풍을 피해갔고요. 엔비디아 퀄테스트 합격이라는 외신 보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소폭이라마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또 내일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언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9만 원을 넘어갈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려스러울 만한 어떤 리스크들을 다 종합해 놓은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놨으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적인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희비가 엇갈리는지 그 자료도 마음껏 구경하신 다음에 현명한 투자하는데 꼭 밑거름으로 삼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다, HBM3E가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악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자가 생겼고, 물론 엔비디아와 아직까지 제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엔비디아 하락 리스크를 또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하이닉스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뭡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죽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AI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의 가장 앞선 HBM 기술은 차세대 GPU의 첫 번째로 장착될 가능성이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반등 시점도 삼성전자 대응 자료 속에서 소스를 찾아가셔가지고 현명한 투자하시는 데 좋은 밑거름으로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한 또 여러 기업들의 주가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6805-3196번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죠. 삼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로 제가 발송해 드릴 거고요. 대응 전략 안에 이제 고점, 저점,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포인트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기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큰 손들 얼마 정도의 평단가에 매집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공신력이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해놨으니까 많이 확인하시고 좋은 내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삼성전자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이거 아마 조회수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워낙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많이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조회수는 바라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인 종목들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기타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혹은 내가 요즘 이런 종목이 좋다라 들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숨겨진 재료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 신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도 할 거고요. 그에 관련된 대응 전략도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6805-3196, 6805-3196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같이 삼성전자 궁금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궁금하다, 하이닉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하이닉스 관련된 영상 찍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대응 전략도 한꺼번에 무료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새로운 지식은 얻어서 손해될 게 없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는 영상도 마련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도 무료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영상도 이렇게 30분 넘게 이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저 힘듭니다. 이서방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거 뭐 돈 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뭐 해주셔야 되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방의 주식상담소 드디어 채널이 1000명 구독자가 넘었고요. 너무너무 이제 단기간에 감사한 또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간 구독자 10,000명 되기 전까지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IR급에 준하는 중요 내용들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냉장고에서 주스 하나 꺼내 먹듯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훌륭한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참여도 활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서방 이제 시작하는 채널인데 이제 개인 채널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그만큼 성원에 힘입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